본인에게 꼭 맞는 베개 사용으로 숙면을 취하도록 해서 컨디션을 좋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여러 아픈 증상을 개선해 줄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 알맞은 베개의 조건과 조건에 맞지 않은 베개 사용으로 인한 여러 증상 통증에 대해 잘 나와 있다.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쯤에는 알맞은 베개 만드는 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만병의 근원을 제거하고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베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베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베개가 있다. 최근에는 베개 전문점까지 유행하고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새로운 베개를 사서 시험해보고 맞지 않으면 다른 베개를 사서 시험해보는 것을 반복하는 베개 난민도 늘고 있다. 내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50개 이상의 베개를 써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베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단함일까? 소재일까? 높이일까? 모두 중요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높이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목은 항상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목뼈 주변에는 항중력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중력과 싸우는 근육이란 실로 직설적인 명칭 그대로 이 근육은 목뼈와 협력하며 머리를 지탱한다. 그리고 머리 무게에서 유일하게 해방되는 때는 누웠을 때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잘 때 목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목에 부담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모두 베개의 높이에 달렸다. 베개가 조금만 높거나 조금만 낮아도 엑스레이 사진처럼 목은 안 좋은 각도로 꺾여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목의 각도는 척추에도 영향을 준다. 높이가 맞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온몸으로 불량한 자세를 취하고 몇 시간씩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야 머리를 지탱했던 피로가 풀릴 리가 없다.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어깨 결림과 요통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기만 한다. 또한 목의 부자연스러운 각도는 손발의 신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베개는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말하면 베개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는 증상이 많다는 것이다. 즉, 목뼈와 목을 지나는 신경과 관계되는 증상은 대부분 베개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개는 목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어떤 베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다양하다. 이에 대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잠깐 자신에게 맞지 않은 베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알맞은 베개로 개선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베개가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수면 자세가 교정되어 어깨 결림, 목의 통증, 요통은 바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40견이나 50견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대부분 어깨 관절의 변화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목과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 증상도 베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정형외과를 방문한다. 의사에게 대단치 않다는 듯 40견이네요 라는 말을 듣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라며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 없다. 베개를 바꾸고 팔이 잘 올라가요라고 말한 환자를 나는 많이 봤다. 그 밖에 추간판 탈출증 및 외상성 경부증후군, 뼈의 변형에 따른 통증도 예외가 아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베개만으로 치료되는 걸 기대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통증이 줄어서 일상생활을 더욱 편하게 보내는 것은 가능해진다.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것도 베개가 원인일 수도 있다. 물건을 힘주어 세게 잡을 수가 없고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떨어뜨리는 증상을 건초염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기 쉬운데 실은 건초가 손상됐을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건초염인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건초와 근육이 아픈 것인지 신경통인지는 저린 증상과 통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근육을 움직일 때 혹은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취할 때만 통증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지속해서 그 부위가 욱신거리거나 뻐근하게 아픈가? 후자라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상위에 위치한 목신경의 통증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개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정형외과 계통의 증상 이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두통이다. 정형외과 베개를 주문 제작한 약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한 결과 반 이상의 환자가 두통이 있다고 대답했다. 베개불면과 두통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주의할 점은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이 생사와 관계되는 긴급한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통증이 평소와 다르거나 참기 힘들 정도로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뇌외과로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편두통은 머리 한쪽이 쑥쑥 쑤시고 때로는 구토를 동반한다. 만성 두통으로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편두통이 발생하는 빈도는 이할 정도로 정말로 편두통인 경우는 적다. 물론 두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금물이지만 지주막하 출혈 뇌종양 편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에 반해 근육 경직에 따른 근긴장성 두통은 흔히 발생한다. 만성 두통의 대부분은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갑골 주변과 목 뒤쪽 근육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꽉 조이는 듯한 통증과 무겁고 뻐근한 아픔이 후두부에 발생한다. 더 심해지면 두통이 머리 전체로 퍼져서 관자놀이와 미간, 눈 속에서까지 통증이 느껴지고 구토를 하기도 한다. 또한 후두부 신경은 두부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3차 신경 및 얼굴 신경과 이어져 있으므로 얼굴과 두피가 저릴 수도 있다. 회사를 쉬거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아프고 저리다는 점이 만성 두통의 괴로움이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먼저는 일과를 마친 후 근육의 긴장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그날그날의 근육 긴장을 그날그날 수면으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통이 만성화된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은 베개를 사용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현기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혈도 아닌데 부유감을 동반하는 현기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목신경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현기증과는 다르다. 붕하고 공중에 뜨는 듯한 현기증이다. 환자 중에는 뇌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이상 없음 진단을 받은 후 우리 병원을 내원해 베개를 바꾸고 나서 바로 두통이 나은 환자도 많다. 수면무호흡증 후구는 콧꼬리를 동반하는 증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수면무호흡이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호흡이 정지하는 증상이다. 10초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가 위험 신호를 발신하여 다시 숨을 쉬게 된다. 이때 호흡을 멈추고 있었던 만큼 거칠게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컥컥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 흔히 수면무호흡증 후구는 비만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다. 비만으로 목 주변의 지방이 두꺼워지면 수면 중에 근육이 이완됐을 때 지방의 압박으로 기도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기 비만이라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이 계속 지속되면 낮에 갑자기 극심한 졸음이 밀려와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다. 반면 베개를 조절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원래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자면 무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에게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물론 바로 누워서 잘 때도 불편하지 않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했더니 힘들이지 않고 수면 자세를 바꾸게 되었다. 그런 후 바로 누워서 자도 무호흡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 무호흡증 후구는 손발 저림 및 어깨 결림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베개를 조절하고 이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베개를 조절해 수면 중에 몸이 받던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치료를 포기했던 만성적인 증상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만성적인 증상이 전보다는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만들어주는 베개는 어떤 베개일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베개의 필수 조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 딱 알맞은 높이. 둘째,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단단함과 평평한 구조. 셋째, 몸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한 것. 그럼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껏 높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이해했을 것이다. 그럼 적당한 높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나는 환자들에게 바로 누웠을 때의 높이와 옆으로 누웠을 때의 높이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둘 다이다. 앞에서 수면 자세에는 정적 수면 자세와 동적 수면 자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잘 때 누운 자세 그대로 자지 않고 자세를 바꿔가면서 잔다고 말했다. 바로 누웠을 때의 목의 각도는 약 15도 전후가 이상적이다. 이와 동시에 혈액과 림프액, 관절액 등이 정체하지 않고 순환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수면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바로 누웠을 때와 옆으로 누웠을 때의 높이가 모두 딱 알맞아야 한다. 먼저 옆으로 누워서 높이를 조절한 후에 다시 바로 누워서 높이를 조절한다. 다시 말해서 바로 누웠을 때 목의 각도가 약 15도 전후가 되도록 조절한 후에 이 범위 내에서 옆으로 누웠을 때도 알맞은 높이를 찾는 것이다. 잠시 상황을 상상해보고 옆으로 누우면 어깨 폭이 있으니까 더 높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머리에서 목을 지나 등으로 이어지는 높이와 머리에서 목을 지나 어깨로 이어지는 높이는 다르다. 그래서 바로 누우면 낮고 옆으로 누우면 높아지기 때문에 양쪽 자세가 모두 완벽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높이는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깨폭만큼의 높이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 인간은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자연스레 앞으로 밀려 나온다. 누웠을 때의 어깨 폭이 작아지도록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누웠을 때도 편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편한 높이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바로 누웠을 때도 옆으로 누웠을 때도 편한 딱 알맞은 높이를 찾더라도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수면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머리가 베개를 파고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반발 우레탄 폼이나 깃털, 면으로 된 베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혹은 처음에는 단단했더라도 쉽게 내려앉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플라스틱 칩과 메밀 껍질은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머리가 베개 속으로 함몰되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꾸기 어렵다. 또한 베개 중에는 애초부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것과 충격적이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베개 전문점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수면 전문가여야 하는 사람들이 왜 몸에 나쁜 베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네 의사가 침구 과학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자책할 뿐이다. 복잡한 형태의 베개는 면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목의 각도나 수면 자세를 바꾸기가 쉬운하는 관점은 물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베개는 목을 적절한 각도로 안정시켜주고 자연스럽게 좌우로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플하면서 평평한 베개가 좋다. 좋은 베개의 마지막 조건은 몸에 꼭 알맞도록 계속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이 찌거나 마르는 체형의 변화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골격의 변화에 따라서 베개 높이도 변한다. 몸의 체형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일단 몸에 딱 맞게 베개를 조절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늘 몸의 변화를 살피면서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베개는 생명체라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 3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베개에는 스스로 직접 만들 수 있는 현관 매트 베개와 우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형외과 베개가 있다.
현관 매트 베개 제작법은 대단히 심플하다. 지금까지 지면을 할애해 전문 용어를 쓰면서 수면 자세와 목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너무 심플해서 오히려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플한 것이 많다. 또한 현관 매트 베개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되도록 제3자에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조절하기 쉽고 또 정확하다. 준비물은 현관 매트 한 장과 커다란 목욕 타월, 스포츠 타월이나 세면 수건 한 장에서 3장으로 예비 조절용이다. 현관 매트는 안감이 있는 튼튼한 것으로 고른다. 크기는 가로 80에서 90cm, 세로 50cm 정도로 직물의 털은 짧은 것이 좋다.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되어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꿔도 머리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목욕 타월은 접었을 때 현관 매트보다 작아져서는 안 된다. 여름에 사용하는 커다란 것으로 선택한다. 또한 털이 긴 타월은 푹신해서 머리가 베개 안으로 들어가므로 손으로 표면을 만졌을 때 만진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털이 짧은 것이 좋다.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현관 매트를 지자 모양으로 3단 접기를 한다. 요를 갤 때와 같은 요령으로 접는다. 두 번째는 목욕 타월은 세로로 반을 접고 가로로 반을 접은 후 현관 매트와 마찬가지로 지자 모양으로 3단 접기한다. 세 번째는 1과 1을 겹친다. 이때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 타월은 1장씩 펼칠 수 있는 쪽을 목 쪽으로, 접힌 쪽을 정수리 쪽으로 가도록 한다. 또 목과 닿는 가장자리가 직각이 되도록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각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이 평평해지도록 손으로 정돈하면 준비 완료됐다. 현관 매트 베개를 조절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평소에 사용하는 침구 위에 현관 매트 베개를 올려놓고 먼저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벤다. 양팔은 가슴 앞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머리, 턱, 가슴까지의 라인을 체크한다. 일자로 쭉 펴졌다면 오케이. 머리가 올라갔다면 베개가 높은 것이므로 목욕 타월을 한 장씩 펼치면서 머리가 일자가 되는 높이를 찾는다. 머리가 내려갔다면 베개가 낮은 것이다. 이때는 예비로 준비했던 스포츠 타월을 한 장, 2장씩 겹쳐가면서 조금씩 높이를 조절한다.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웠을 때 알맞은 높이로 조절되었으면 이번에는 바로 눕는다. 이때 목과 목 근육에 압박감은 없는지 후두부와 어깨가 이완되고 편안한지를 살피면서 감각에 의지해 목욕 타월을 펼쳤다 접었다 하여 조절한다. 네 번째는 바로 누웠을 때 편안한 높이로 조절되었으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잘 바뀌는지를 체크한다. 좌우로 굴렀을 때 몸이 비뚤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는지를 확인한다. 만들기 방법이 어려우시면 책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무세요.